오늘의 영화 읽기는 미국의 1900년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영화 시민 케인입니다. 이 영화는 돈이나 권력이 지나고 보니 허세인 것을 깨닫는다는 소박한 진실을 알게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기업인 한 분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는지 어린 왕자의 눈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941년에 상영된 영화를 오늘 다시 읽어보는 이유는 주인공 케인과 유사한 삶의 궤적과 종말은 시대마다 있어왔고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대중들 또한 새로운 매체를 따라 여전히 열광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지요. 또한 아무리 케인의 종말이 불행했다 해도 그에게는 유년의 행복했던 기억, 썰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면서 영화를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성공은 돈과 권력으로 표시됩니다. 사람이 돈이나 권력을 가지면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하지요. 그 힘으로 대부분 자신만의 제국을 구축합니다. 부질없는 것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지나고 보면 허세뿐인 것을 알고 후회하고 결국 몰락에 이르게 될지라도 말이죠. 성공은 때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은 흔히 있죠. 그러나 힘을 발휘할 정도의 성공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대를 동반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때를 맞아 행운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를 주도해내게 되면 기존의 것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른바 뉴노멀입니다. 이런 때에 기존의 부와 권력의 서열이 바뀌게 되죠. 뉴노멀 현상은 지금도 흔히 발생합니다. 1990년대 인터넷 시대를 맞은 빌 게이츠가 윈도우즈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 대표적이죠. 2007년에는 모바일 문명을 개척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든 일은 매우 극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2021년 언택트라는 또다시 새로운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화 시민 케인은 부자가 되고 그 성공 때문에 몰락의 궤적을 살아간 주인공 케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70세 케인이 로즈 버드라는 말을 되뇌이며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한 잡지사가 케인이 숨을 거두며 남긴 말, 로즈 버드가 무슨 뜻인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손꼽히는 부자였으니 뭔가 흥미로운 비밀의 열쇠말이라고 보고 주목한 것이죠. 취재하던 기자는 끝내 비밀을 풀지 못합니다. 케인의 제국 제나두는 주인의 퇴장과 함께 모두 불태워집니다. 그의 유품 가운데 어릴 적 즐겨 탔던 썰매가 불에 던져지고 그 순간 썰매의 이름이 보입니다. 로저 버드입니다. 영화는 취재기 형식입니다. 부자에게나 거물, 그것도 한동안 은둔 생활을 하다 숨을 거둔 케인의 이야기라면 충분히 세인의 관심을 끌만하지요. 잡지 편집장인 록스톤이 기자 톰슨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케인이 죽기 전에 말했다는 장미꽃 봉오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라는 것이죠. 영화는 케인의 생애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19세기 말에서 시작해 20세기는 신문의 시대입니다. 주인공 찰스 케인은 1860년대 중반 콜로라도 뉴살렘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집에 있던 하숙생이 당시에는 쓸모없는 광산을 주었는데 여기서 노다지가 쏟아진 것입니다. 벼락 부자가 된 케인이 25살에 뉴욕의 당시 대표신문 인콰이러지를 인수하고 노동자의 편에 서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밝힙니다. 그가 발행하는 첫 신문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연일 폭로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판매 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후 수많은 신문들을 인수해 발행인이 됩니다. 일약 미국 신문의 시대의 황제가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정치적 기반을 쌓았고 미국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1900년 케인은 결혼을 하는데요. 당시 대통령의 진료 에밀리 노튼을 부인으로 맞습니다. 아들을 낳고 행복도 잠시 정치에 뛰어들어 단숨에 유력한 후보가 됩니다. 신문의 힘이 막강할 때니까요. 이때 미모의 여가수 수잔과 불륜 사실이 터집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선거에서 떨어지고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첫 좌절을 맛봅니다. 그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부인 에밀리와 이혼을 하고 부인과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신문이 대중을 움직이는 시대의 케인의 권력은 여전합니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전혀 다른 케인의 삶을 조명합니다. 여가수 수잔과 결혼하고 그녀를 위한 최고의 극장을 짓고 그녀를 위한 공연을 엽니다. 기막힌 반전이지요. 한때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던 케인이 돈이 곧 권력인 삶을 살게 되면서 반노동자, 반서민의 편에 선 것이죠. 그렇다고 케인의 삶의 변화. 다시 말해서 한때는 노동자의 편에 섰던 케인이 반노동자, 반서민의 삶으로 옮아간 과정에 그 어떤 불편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요. 누구나 처음에는 약자의 편입니다만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영화는 이 영화만의 묘미를 드러냅니다. 이 영화의 키워드는 신문, 다시 말해서 미디어와 대중입니다. 케인은 한때 신문을 통해 대중과 함께했습니다.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맛보기도 했지요. 케인은 대중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대중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를 가졌으니까요. 영화는 바로 이 대목에서 대중을 냉정하게 갈라놓습니다. 초반부는 케인과 함께했던 대중이었죠.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케인에게 등 돌리는 대중을 절묘하게 충돌시켜 냅니다. 케인은 신문사를 인수해 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언제든 대중을 열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케인이 이상할 것은 없지요. 그러나 영화는 다른 한편으로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가수, 그것도 순수한 사랑이 생명인 가수를 등장시킵니다. 과연 케인은 다시 한번 대중을 열광시켜낼 수 있을까요? 케인은 당연히 그리 될 것을 믿고 부인 수잔에게 광적으로 노래 부를 것을 강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중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케인의 꿈, 케인의 시도는 더 이상 먹히들지 않습니다. 수잔은 지쳤고 케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케인의 발악이 계속되고 결국 수잔은 자살 소동을 벌이고 건들을 떠납니다. 그의 신문사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아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극도로 난폭해집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지요. 그랬던 그가 1940년 홀로 죽음을 맞습니다. 로즈버드라는 말 한마디 되뇌이면서. 케인이 마지막 순간에 떠올린 것은 그가 평생 추구했던 돈도 제국도 대중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어릴 적 순수한 기억, 그 중에서도 썰매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시민 케인처럼 뉴노멀 시대를 배경으로 용케 변화에 몸을 실어 크게 돈을 번 새로운 부호들은 지금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공한 부자가 오히려 자신의 성공 공식으로 인해 종말을 맞는다는 케인의 불행은 케인으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유난히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허망한 꿈과 케인의 유년의 기억, 로즈버드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케인의 로즈버드는 이 영화가 비록 영상으로는 불행하고 처참할지언정 케인이 어릴 적 썰매를 떠올리며 행복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군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 해도 결국 그가 끝까지 기억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복했던 기억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영화 시민 케인이었습니다.